무채색 오후를 지나 새벽빛 물결까지. 1. 낯선 침묵. 지수는 눈을 떴다. 혹은 떴다고 생각했다. 방 안은 여전히 옅은 회색빛에 잠겨 있었다. 해가 중천을 넘어선 지 오래일 테지만 창밖의 풍경은 흐릿한 블라인드 때문에 고요하고 무심했다. 며칠째 이어지는 이 익숙한 낯섦 속에서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 애쓰지 않았다. 천장의 얼룩무늬가 수묵화처럼 번져 보였다. 아무것도 즐겁지가 않아? 이 문장은 지수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뿌리 뽑을 수 없는 잡초 같았다. 이제는 슬픔이라기보다는 그저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무거운 상태였다. 며칠 전 익명 심리 상담 커뮤니티 마인드 카페에 쓴 글의 제목이기도 했다. 별다른 기대 없이 그저 이 무거운 공기를 어딘가에 토해내고 싶다는 절박함으로 쓴 글이었다. 옆자리에는 남편 민준이의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민준이는 늘 그랬듯 아침 일찍 출근했을 것이다. 성실하고 가정에 충실하며 지수에게 자상한 사람, 모두가 부러워하는 좋은 남편의 표본. 하지만 그 모든 자상함과 충실함 속에서 지수는 자신이 혼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 넓은 집, 낯선 도시에서의 생활, 끊어진 인간관계 속에서 그녀의 영혼은 미라처럼 말라가고 있었다. 하아, 작은 한숨이 조용한 방 안에 메아리 쳤다. 그녀는 손을 들어 눈을 가렸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미열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증거 같았다. 이 고독한 도시, 지수와 민준이가 이곳 K시로 이사온 지도 2년이 넘었다. 민준이의 직장 때문에 타의로 결정된 이사였다. 이곳은 모든 것이 낯설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지수에게 지방 대도시의 복잡하면서도 어딘가 단절된 분위기는 쉽게 적응할 수 없는 장벽이었다. 친정은 비행기를 타야 할 만큼 멀어졌고 학창 시절부터 함께했던 친구들은 각자의 생활에 묻혀 연락이 뜸해졌다. 결혼 후 지수는 경력이 단절된 채로 이 도시의 낯선 공기와 마주했다. 처음 몇 달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의욕이 있었다. 요리 학원에 등록하고 지역 문화센터를 기웃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피상적이고 쉽게 깊어지지 않았다. 억지로 웃고 대화를 나누는 일은 지쳐가는 그녀의 에너지를 더 빨리 고갈시켰다. 결국 그녀는 모든 활동을 멈췄다. 거실의 커다란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획일적인 아파트 단지와 복잡한 도로였다. 그 풍경은 그녀의 삶처럼 명확한 색깔 없이 잿빛으로만 느껴졌다. 오늘 점심은 뭘 먹지?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다. 식욕이 사라진 지는 오래였다. 하지만 기니를 챙겨야 한다는 사회적 의무감이나 혹은 민준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막연한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 안에는 민준이가 사다 놓은 신선한 식재료들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처리해야 할 숙제로만 보였다.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에서 알림 소리가 울렸다. 마인드 카페 날림이었다. 3. 익명의 위로. 지수는 느린 동작으로 몸을 일으켜 태블릿으로 향했다. 알림은 그녀가 쓴 글에 달린 댓글이었다. 제목 아무것도 즐겁지 않고 삶의 목표를 잃은 것 같아요. 작성자 무채색오후. 댓글 1. 닉네임 숲속이밤. 무채색오후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저도 비슷한 무기력함을 느껴봤기에 그 막막함이 얼마나 큰지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이 바뀌고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혼자라는 느낌이 정말 커져요. 자상한 남편이 있다는 사실과 별개로 나라는 존재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식욕이 없는 것도, 무기력한 것도, 다시 우울증이 올까 두려운 것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저 지금 내가 아주 지쳐있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괜찮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혼자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시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주 작은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들어드릴게요. 댓글을 읽는 지수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혼자라는 느낌이라는 말이 가슴에 꽂혔다.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이 감정을 익명의 누군가가 정확히 짚어주었다. 지수는 다시 침대에 기대어 앉아 떨리는 손으로 답글을 쓰기 시작했다. 답글 작성자 무채색오후. 숲속의밤님, 따뜻한 위로 정말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당연하다는 말을 들으니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의 그늘 아래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늘 폭력을 휘둘렀고 집은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저를 보호해주지 못했고 그저 숨어 지내는 게 최선이었죠. 그래서 저는 늘 불안했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요. 결혼하고 남편의 따뜻함 속에서 이제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이곳에 와서 다시 혼자가 되니 그 불안과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남편은 퇴근 후 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요.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프로젝트 이야기. 저는 경력이 단절되었으니 해줄 이야기가 없어요. 그저 그랬구나, 힘들었겠네라고 대답하는 것밖에요. 대화가 끝나면 저는 민준이의 삶은 저렇게 역동적으로 돌아가는데 나의 삶은 왜 멈춰 있을까라는 생각에 깊은 고립감을 느껴요. 남편은 저에게 뭘 바라지 않고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하지만 저는 제가 남편의 짐이 되는 것 같아요. 대화가 아니라 그냥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제 마음속의 소음과 불안이 너무 커서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하는 것도 지칩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저 이 불안에서 벗어나서 평범하게 잠들고 남편과 평범한 대화를 나누는 것뿐인데 그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글을 쓰고 나니 숨이 막혔던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열리는 듯 했다. 지수는 태블릿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오후의 햇살이 블라인드 틈으로 길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빗줄기 속에서 먼지가 춤추는 모습이 보였다. 그 먼지들은 어쩌면 그녀의 잃어버린 의욕이나 꿈의 파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낯선 감정. 민준이의 시선.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왔어. 민준이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활기차고 다정했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다. 왔어. 수고했어. 민준이는 지수를 끌어안으며 가볍게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의 품에서는 단정하게 다려진 와이셔츠 냄새와 희미한 땀 냄새가 섞여났다. 오늘은 좀 어땠어? 혹시 밥은 먹었어?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지수는 애써 환한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다. 점심은 간단하게 토스트 먹었지? 그리고 오후에는 책 좀 읽었어.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점심때 억지로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다시 침대로 돌아갔었다. 하지만 민준이의 걱정 어린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그녀의 무기력함이 그의 삶의 짐이 되는 것 같아 늘 죄책감을 느꼈다. 그래, 잘했네. 요즘 계속 잠만 자는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민준이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옅은 그늘이 드리워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준이는 지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간단한 반찬을 차렸다. 지수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구멍으로 음식물이 잘 넘어가지 않았다. 억지로 두어 숟갈을 뜨는 동안 민준이가 오늘 회사에서 겪은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오늘 최 부장님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알고 보니 민준이의 이야기는 활기가 넘쳤고 그가 그의 일에 얼마나 열정적인지 알 수 있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가벼운 맞장구를 쳤다. 와, 정말 대단하다. 민준아, 너도 대단해. 어려운 일을 잘 해결했잖아. 뭐, 내가 한 건 아니고 팀원들 덕분이지. 민준이는 겸손하게 웃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민준이의 뒷모습을 보며 지수는 다시 한번 고립감을 느꼈다. 그는 저렇게 밖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전하고 있을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민준이에게 말을 걸었다. 민준아, 나 요즘 좀 이상해. 민준이는 물기를 닦던 손을 멈추고 지수를 돌아봤다. 왜, 어디 아파? 아픈 건 아닌데? 그냥 모든 게 재미가 없어. 예전에는 좋아했던 일들 있잖아. 그림 그리는 거나 영화 보는 것도 다 시들하고. 마치 내 안에 있는 모든 색깔이 사라진 것 같아. 지수는 말을 잇기 힘들었다.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또 상대방에게 짐을 지우는 것 같아 미안했다. 민준이는 설거지통에서 손을 빼고 지수에게 다가왔다. 그는 지수의 손을 잡고 소파에 마주 앉았다. 지수야, 내가 힘든 거 나도 알아. 혼자 낯선 곳에 와서 힘들지. 게다가 너 어릴 때 일 때문에 소음에 예민한 것도 알고.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있어? 그럼 혹시 예전에 내가 상담받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병원에 가보는 건 어떨까? 내가 다시 예전처럼 힘들까 봐 나도 너무 걱정돼.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병원 갈까? 다시 약을 먹고 상담을 받는다고 달라질까? 이 모든 게 그냥 내가 나약해서 그런 건 아닐까? 절대 나약한 게 아니야.
너는 오랜 시간 힘들게 버텨왔잖아.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야?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아프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맞는 거야? 민준이는 지수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있었다. 그의 따뜻함이 지수를 더 힘들게 했다. 이토록 좋은 사람을 이토록 힘든 감정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죄책감. 생각해 볼게. 당장은 아무것도 결정하고 싶지 않아. 지수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는 길을 택했다. 민준이의 걱정이 담긴 눈빛을 뒤로 하고 지수는 서둘러 침실로 향했다.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그의 완벽한 선의 앞에서 그녀의 불완전한 어둠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밤의 소음과 과거의 그림자. 밤이 되었다. 지수는 귀마개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민준이는 옆에서 조용히 독서를 하고 있었다. 평화로운 밤의 풍경이었지만 지수의 내면은 전쟁터였다. 귀마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심지어 민준이가 책장을 넘기는 소리까지도 그녀의 고막을 때렸다.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 쉬는 것이 힘들어졌다. 쿵, 쿵, 쿵. 갑자기 머릿속에서 어릴 적 기억이 재생되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 이 곱하기 쌓인 저 곱하기 쌓인. 당장 문 열어. 어머니의 흐느낌 소리. 그리고 자신을 숨긴 벽장 안의 퀴퀴한 냄새. 지수는 몸을 웅크렸다. 식은땀이 흘렀다. 옆에서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듯 그녀를 불렀다. 지수야, 괜찮아. 잠이 안 와. 지수는 눈을 감은 채 손을 들어 민준이를 제지했다. 건드리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어떤 말을 내뱉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했다. 그저 이 불안이 그녀를 집어삼키기 전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전에 혼자 숨고 싶었다. 민준이는 조용히 물러섰다. 그는 그녀의 병적인 소음, 예민함과 불안 증세가 심해지면 누군가가 자신을 건드리면 패코지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방아쇠가 될까 두려워. 그녀가 먼저 도움을 청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학습했다. 그 침묵이 지수에게는 더 큰 고독으로 다가왔다. 결국 나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새벽 2시. 민준이가 깊은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한 지수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다시 태블릿을 열었다. 제목 아무것도 즐겁지 않고 삶의 목표를 잃은 것 같아요. 작성자 무채세고 후. 새로운 댓글이 달렸다. 댓글 2. 닉네임 새벽별. 무채세고후님. 힘든 밤이시겠어요. 저도 소음에 극도로 예민해서 귀마개 없이는 잠을 못 잡니다. 귀마개를 껴도 머릿속의 소음은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요. 가정폭력의 상처는 몸 안에 새겨진 깊은 상흔이라 안전한 환경에서도 불쑥 튀어나와 우리를 공격하죠. 하지만 숲속이밤님 말대로 절대 무채세고후님 탓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고통은 무채세고후님의 삶을 망가뜨린 과해자들의 몫입니다. 지금 혼자라는 느낌이 드는 건 그만큼 무채세고후님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외로움이 두려워도 이 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무의식의 방어기제인 거죠. 하지만 이대로 혼자 침전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아주 작은 목표라도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내일 아침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온전히 마셔보겠다라든지 집 앞에 은행나무 잎이 얼마나 노랗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겠다라든지 삶의 목표를 잃었다면 아주 작은 하루의 목표부터 다시 세워보는 거예요. 아주 미약하지만 그 작은 성취감이 다시 나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지수는 따뜻한 차 한 잔, 노란 은행나무 잎이라는 단어를 되뇌었다. 그 단어들은 그녀의 무채색 삶에 아주 희미한 색깔을 칠해주는 것 같았다. 그래, 일단 내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만 마셔보자. 지수는 그 약속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다시 침실로 돌아갔다. 밤은 여전히 길었고 소음과 불안은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녀는 아주 작은 생존의 목표를 세운 채 새벽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6. 아침의 미약한 시도.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민준이보다 먼저 눈을 떴다. 새벽별이 제시한 작은 목표 때문이었다. 민준이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조심스러웠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걱정을 담고 있었다. 나 갈게. 점심 꼭 챙겨 먹고 힘들면 언제든지 전화해.
민준이가 현관 앞에서 말했다. 응, 잘 갔다 와. 지수는 힘없이 대답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집안의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지수는 바로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찬장에서 허브차를 꺼냈다. 따뜻한 물을 끓여 찻잔에 조심스럽게 따랐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과 은은한 향이 그녀의 후각을 자극했다. 지수는 찻잔을 들고 거실 창가로 다가갔다. 블라인드를 걷어 올리자 눈부시지는 않지만 따뜻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창밖으로 집 앞 골목에 서 있는 은행나무 한 그루가 보였다. 어젯밤 새벽별이 말했던 그 은행나무. 정말 노랗게 변했네. 지수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몸속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차를 마시기 시작했다. 차의 미묘한 맛과 향이 느껴졌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이었다. 차를 다 마시는데 10분 정도가 걸렸다.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지수에게는 작은 기적과도 같았다. 목표를 달성했다는 미약한 성취감이 그녀의 메마른 감정선을 간지럽혔다. 그때 현관 벨이 울렸다. 지수는 의아했다. 올 사람이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작은 택배 상자를 든 택배 기사님이 서 있었다. 무채세고후님 댁 맞으시죠? 이쪽으로 이사 오신 것 같아서 옛 주소로 온 건데 제가 확인해서 직접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지수는 택배를 받아 들었다. 상자에는 익숙한 필체로 지수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발신인은 서현. 서울에 사는 지수의 가장 오래된 친구였다. 지수는 상자를 들고 소파에 앉았다. 서현이는 그녀의 우울증과 가정사 모두를 아는 유일한 친구였다. 그녀가 이사 온 뒤로도 서현이는 꾸준히 연락을 해왔지만 지수가 먼저 연락을 끊다시피 했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앨범과 함께 서현이의 손편지가 나왔다. 서현의 편지. 지수야, 잘 지내니? 내가 연락을 안 받아서 너무 걱정돼. 내가 힘든 건 알지만 혼자 너무 깊은 곳으로 침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상자 안에는 내가 가장 좋아했던 추억들이 담겨 있어. 너는 늘 삶의 목표를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잖아. 하지만 기억해? 우리가 고등학교 때 꿈꿨던 가장 작은 목표는 그저 보늘 급식 맛있다 라는 사소한 행복이었다는 거. 내가 다시 그 사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내가 이사 오기 전에 내 방에 두고 간 것들, 내가 다시 보고 싶을 것 같은 것들을 보냈어. 다시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마. 너는 내가 아는 가장 강인한 사람이야. 보고 싶다. 서현이가 편지를 읽은 지수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렀다. 그녀가 잃어버린 것은 삶의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사소한 행복과 연결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택배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사진, 대학교 축제에서 활짝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서현이와 함께 찍은 바닷가 사진. 사진 속의 지수는 지금의 지수와 너무나 달랐다. 생기가 넘치고 꿈이 가득한 빛나는 사람이었다. 나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지수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눈물은 그녀의 내면에 갇혀있던 모든 슬픔과 고립감을 씻어내는 듯했다. 쉬면 속으로의 작은 발걸음. 울음을 그친 지수는 마음을 정했다. 민준이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그리고 서현이에게 연락해야겠다고. 이대로 혼자서 이 낯선 도시의 무채색 오후에 갇혀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켜고 마인드 카페에 글에 다시 접속했다. 새벽별과 숲속 위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자신이 겪은 작은 변화를 공유했다. 답글 작성자 무채색 오후, 숲속 위밤님, 새벽별님, 그리고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저 오늘 아침 작은 목표를 달성했어요.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을 온전히 마셨고 창밖에 노란 은행나무 잎을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친구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그 모든 것이 저를 아주 미약하게나마 세상과 다시 연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감사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덕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겪었던 불안과 소음, 그리고 어릴 적의 상처에 대해 숨기지 않고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다시 우울증이 찾아올까 두렵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삶의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사소한 행복과 세상과의 연결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작은 발걸음을 떼어보려 합니다. 저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힘내세요. 글을 올리고 나니 지수는 홀가분해졌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휴대폰을 들어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나야. 응, 지수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좀. 민준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묻어 있었다. 나 병원에 가보려고. 상담받고 약도 다시 먹어보려고. 그리고 서현이한테도 연락할 거야. 나 다시 괜찮아지고 싶어.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줄래?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수야, 당연하지. 내가 옆에 있을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너를 응원하고 도울 거야. 퇴근하고 바로 병원 예약부터 하자. 정말 잘했어. 사랑해. 전화를 끄는 지수는 눈을 감았다. 아직 모든 것이 어렵고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무채색의 그림자 속에 혼자 침잠해 있지 않을 것이다. 아주 미약한 빛이지만 그녀의 내면에 다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작은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그 첫걸음은 그녀의 가장 오래된 친구 서현이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였다. 제2부 틈새로 스며드는 빛 8. 해질녘의 약속. 지수는 민준과의 통화를 마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안도감이 퍼져나갔지만 곧 닥쳐올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뒤섞였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용감한 행동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그녀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어두운 구석들과 맞서야 함을 의미했다. 그녀는 서현의 기념품 상자로 시선을 돌렸다. 다시 휴대폰을 들고 간단한 문자를 작성했다. 서현아, 나야. 연락 끊어서 미안해. 상자 고마워. 나 정말 너를 보고 싶어. 1분도 채 되지 않아 전화벨이 울렸다. 서현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지수야, 너였구나. 나 걱정돼 죽는 줄 알았어. 너 괜찮아. 서현의 목소리는 반가움과 동시에 걱정이 섞여 있었다. 지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다시 눈가가 뜨거워졌다. 나 괜찮지 않아.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나 너 만나고 싶어. KCT로 와줄 수 있을까? 물론이지. 당연히 가야지. 당장 일 정리할게. 이번 주말 어때? KTX 타고 갈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내 곁에 있어줄게. 서현의 확신과 무조건적인 애정은 구명조끼 같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지수는 자신의 숨이 완전히 눌리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민준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평소의 막연한 불안감이 아닌 집중된 관심과 환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예약했어, 지수야. 민준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며 말했다. 내가 서울에서 만났던 의사 선생님처럼 이 KCT에서도 실력 있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찾았어. 첫 진료는 월요일 오후야. 고마워, 민준.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내가 이 결정을 내린 건 정말 용감한 일이야. 알아. 이건 내 자신과 우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일이야. 난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민준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주방의 분위기는 여느 날과 달랐다. 민준이 업무 이야기를 쏟아내고 지수가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이던 대신 민준은 다른 방식의 대화를 선택했다. 오늘은 회사 이야기 안 할게. 민준은 요리하면서 웃으며 말했다. 대신 대학교 때 이야기 하나 해줄까? 옛날에 나랑 준호랑 캠핑 갔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는데 민준은 즐겁고 가벼운 이야기를 했고 지수에게 어떤 반응이나 의견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야기했고 식탁에 조용히 앉아있던 지수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았다. 민준의 대화 방식의 변화는 그가 그녀를 더 잘 돕기 위해 실제로 듣고 배우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런 압박도 없는 단전한 공간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은 바로 잠들지 않았다. 그는 지수 옆에 누워 아동기 트라우마와 우울증에 관한 심리학 책을 읽었다. 그는 어젯밤 그녀의 두려워하는 반응을 기억하며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닿는 것을 피했다. 지수야. 그는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숨결처럼 부드러웠다. 만약 내가 준비가 된다면 내가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알고 싶어. 꼭 말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공유해 준다면 널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보호하는 방법을 알게 될 거야. 사랑해.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눈물 한 방울이 베개 위로 굴러떨어졌다. 그녀는 그의 인내심 있는 존재와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받고 보호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구 안 박사와의 대면. 월요일 아침,
민주는 지수를 정신과 의원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반차를 냈다. 안 박사의 진료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차가운 분위기와 달리 아늑하게 디자인되어 있었다. 부드러운 베이지색, 따뜻한 조명, 그리고 커다란 소파. 지수는 안 박사와 마주 앉았다. 중년의 여성인 안 박사는 온화한 눈빛과 깔끔하게 묶은 머리를 하고 있었다. 민주는 방구석에 앉아 격려의 시선을 보냈다. 지수 씨, 용기 내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 씨께 대략적인 상황은 들었습니다. 단 박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지수 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듣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고요. 지수는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현재의 일들, 즉 무감각, 목표 상실, KCT에서의 고립, 그리고 민준과의 에너지 차이에 대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끊어졌다. 저는 완벽한 몸 안에 갇힌 영혼 없는 시체 같아요. 모든 것이 무의미해요. 심지어 제 남편의 사랑조차도 그 깊은 구멍을 채울 수 없어요. 안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셨네요. 깊은 구멍. 지수 씨, 그 깊은 구멍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질문은 지수의 내면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녀는 망설였다. 억지로 밀어넣어 봉인했던 과거의 기억이 갑자기 튀어나와 그녀를 질식시키려 했다. 민준이 뒤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힘들게 했다. 그가 자신의 어둠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웠다. 어렸을 때 저의 집은 편안한 곳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폭력을 휘두르셨고 집은 늘 불안과 소음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늘 벽장 안에 숨어 있었어요. 그 키키한 냄새와 엄마가 저를 보호해주지 못했던 무력감. 그것이 제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민준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려 하자 안 박사가 눈짓으로 그를 제지했다. 그녀는 지수가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지수 씨,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지수 씨가 그토록 외롭고 무서웠겠군요. 그 상처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안 박사는 부드럽게 말했다. 지금 지수 씨가 겪는 무기력과 단절감은 그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지금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연결을 끊고 에너지를 아끼려는 겁니다. 안 박사는 지수의 증상들을 바탕으로 주요 우울장애,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스오더, 과복합 트라우마, 컴플렉스 트로머, PTSD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녀는 약물 치료와 병행하여 트라우마 중심의 상담 치료에 EMDR 또는 TFCBT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약물은 지금 지수 씨의 뇌에서 부족해진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여 감정의 평지풍파를 줄여줄 겁니다. 그러면 상담을 통해 과거의 상처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지수 씨,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입니다. 자신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수는 안 박사의 말을 듣고 큰 위안을 얻었다. 그녀의 고통이 나약함이 아닌 병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따뜻했다. 나약한 게 아니야, 지수야. 정말 다행이다. 우리가 이제 정확히 뭘 해야 할지 알게 됐잖아. 그날 지수는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다. 알약을 삼키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삼키는 작은 희망의 캡슐 같았다. 10. 조심스러운 재연결, 민준과의 대화. 집으로 돌아온 후 민준은 지수에게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고립된 것이 아니라 배려와 기회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지수야.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까 병원에서 내가 어릴 적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 내가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 구체적인 무게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미안해. 지수는 고개를 숙였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말하기 싫었어. 내가 망가졌다는 걸 내가 알면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웠어. 민주는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수야, 들어봐. 난 널 사랑해. 내가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아. 넌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은 가장 강인한 사람이야. 내 상처가 크다는 걸 알았으니 이제 내 역할은 너의 피난처가 되는 거야. 내가 소음에 예민할 때 내가 널 안아주는 것 대신 귀마개를 건네줄게. 내가 친전하고 싶을 때 내가 억지로 널 끌어내는 대신
조용히 내 옆에서 책을 읽어줄게. 우린 팀이잖아. 이 병은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할 싸움이야. 민주는 그녀의 트라우마에 대해 구글링하고 관련 책을 읽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너는 퇴근 후 내 직장 이야기, 사람들과의 관계, 프로젝트 이야기가 내 삶과 대조되어 고립감을 느끼게 한다고 했잖아.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는 건 내가 내 삶의 일부니까 공유하고 싶어서였는데 그게 오히려 널 고립시켰구나. 앞으로는 우리 서로에게 오늘의 작은 목표를 공유하는 건 어때? 내 목표가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라면 내 목표는 퇴근 후 너에게 부담 주지 않는 농담 하나 하기 같은 걸로. 지수는 민준의 진심 어린 노력에 목이 메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민준을 밀어내고 혼자 고립되었는지 깨달았다. 민준아, 고마워. 나도 노력할게. 오늘 내가 세운 작은 목표는 민준이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기였어. 고마워, 진심으로. 그날 밤, 지수는 귀마개를 하고 잠들었다. 민준은 조용히 옆에 누워 책을 읽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지수는 희미하게 잠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귀마개를 뚫고 들어오는 민준의 잔잔한 숨소리는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소음이 아니라 그녀를 둘러싼 단전지대의 배경소리처럼 느껴졌다. 10일 서현 잃어버린 변결감의 부활. 주말이 되었다. 서현이 KTX를 타고 K시티로 왔다. 지수는 민준과 함께 역으로 마중 나갔다. 플랫폼에서 서현을 보는 순간 지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30대 후반의 나이에도 서현은 고등학생 때의 장난기 많고 활기찬 미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야, 무채세고후. 너 진짜 혼자 힘들어하느라 수고 많았다. 서현은 지수를 보자마자 달려와 힘껏 껴안았다. 서현은 민준에게도 밝게 인사했다. 민준아, 지수 잘 부탁해. 넌 우리 지수 최고의 치료제 중 하나야. 고맙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리고 저녁 내내 서현은 지수에게 끊임없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했다. 야, 너 그림 그리는 거 얼마나 좋아했는지 기억나? 우리 고등학교 때 너 미술실에서 밤새 그림 그리다가 선생님한테 걸려서 혼났잖아. 내 그림 진짜 특별했어. K시티에 멋진 갤러리 많다던데 우리 내일 한번 가보자. 서현은 지수의 경력 단절이나 무기력함을 비난하거나 억지로 극복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지수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무엇을 사랑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내가 잃어버린 건 삶의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사소한 행복과 견결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수가 마인드 카페에 썼던 깨달음처럼 서현은 그 연결감 그 자체였다. 그날 밤 민주는 서재에서 늦게까지 일했고 거실에는 지수와 서현만 남았다. 솔직히 말해봐. 지수야, 많이 힘들었지? 내가 이곳에 와서 외로워하는 거 난 멀리서도 느꼈어. 내가 연락을 끊었을 때 내가 다시 어둠 속으로 침전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 왜 나한테 기대지 않았어? 지수는 눈물을 글썽였다. 너희들은 다들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나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았어. 너한테까지 내 어둠을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나는 늘 짐이 되는 것 같았거든. 무슨 헛소리야. 우리가 20살 때 함께 나눈 비밀들, 함께 겪었던 모든 일들이 다 뭔데? 우정이라는 건 서로의 어둠을 기꺼이 함께 들어주는 거야. 밝은 부분만 공유하는 건 비즈니스지 우정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림 그리는 거나 내가 커피 마실 때 행복해하는 거, 그 모든 사소한 것이 우리의 행복이었어. 너의 삶이 멈춘 게 아니라 잠시 쉼표를 찍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쉼표 다음에는 다시 문장이 이어져야지. 서현은 지수를 끌어안았다. 이 포옹은 민준의 따뜻함과는 또 다른 것이었다. 민준의 포옹이 사랑하는 사람의 보호였다면 서현의 포옹은 세상과의 동등한 연결이었다. 12. 그림자와 색깔. 다음 날 서현은 지수를 끌고 K시티의 예술거리로 향했다. 그곳에는 작지만 분위기 좋은 갤러리와 공방들이 모여 있었다. 지수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했다. 낯선 사람들의 소음과 시선이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귀마개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썼다. 하지만 서현은 개의치 않았다. 여기 봐, 지수야. 저 도자기 색깔 봐. 너 예전에 저런 푸른색 좋아했잖아. 저거 정말 완벽한 블루다. 서현은 지수를 갤러리 안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예술 작품을 보며 끊임없이 감탄했고 지수에게 질문했다. 내 생각은 어때? 작가는 왜 이 부분에만 빨간색을 썼을까? 분노일까? 열정일까?
지수는 처음에는 모르겠어. 별로라고만 대답했지만 서현의 끈질긴 질문과 함께 그녀의 눈은 다시 작품에 담긴 색깔을 보기 시작했다. 한 갤러리에서 지수는 한참 동안 한 유화 앞에 멈춰섰다. 그림은 짙은 회색과 검은색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중앙에 아주 작게 밝은 노란색 점 하나가 찍혀 있었다. 저거 꼭 나갔다. 지수가 중얼거렸다. 왜? 서현이 물었다. 내 삶은 회색인데 그 안에 아주 작은 노란색 점 하나가 있어? 그건 아마 내가 마셨던 따뜻한 차 한 잔이거나 아니면 내가 보내준 편지일지도 몰라. 서현은 지수가 다시 자신의 감정을 건어가 아닌 시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맞아, 지수야. 내가 보고 있는 그 노란색 점이 바로 우리가 찾던 사소한 행복이야. 넌 여전히 색깔을 볼 줄 알아? 내 안의 색깔이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회색 그림자 뒤에 숨어 있었던 것뿐이야. 그날 오후 지수와 서현은 작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현은 지수에게 작은 스케치북과 연필 세트를 선물했다. 강요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내가 이걸 보면서 내가 다시 색깔을 찾고 싶어질 때 언제든지 사용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넌 가장 너다웠어. 그건 내 영혼의 언어니까. 서현이 돌아간 후 지수는 큰 변화를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무기력했지만 다시 시도해보고 싶다는 희미한 욕구가 생겨났다. 그녀는 서현에게서 받은 스케치북을 거실 테이블 위에 두었다. 13. 작은 성취의 반복. 지수는 안 박사의 조언대로 매주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약물은 그녀의 감정 기복을 눈에 띄게 완화시켰고 트라우마 상담은 과거의 소음과 불안을 조금씩 덜어내기 시작했다. 상담을 통해 지수는 민준의 완벽한 선의 앞에서 자신이 불완전한 어둠을 숨기려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녀는 늘 민준에게 완벽한 아내여야 한다는 강박을 갖고 있었고 이는 그녀를 더 고립시켰다. 상담 내용 발췌. 안 박사, 지수 씨. 남편이 완벽하게 당신을 사랑하는 것과 당신이 완벽해야 할 필요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민준 씨는 당신의 상처와 불완전함까지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당신이 그에게 약점을 보이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에게 의존하는 것을 허락해 보세요. 지수는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민준과 공유했다. 날짜. 지수의 작은 목표 무채색오후. 민준의 작은 목표 안전지대. 성취 여부.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개기. 퇴근 후 15분 동안 지수 안마해주기. 달러 사인 백슬래시 사인 책마업. 수요일. 억지로라도 10분 동안 산책하기. 은행나무 확인. 지수에게 공감하는 질문만 3번 하기. 달러 사인 백슬래시 사인 책마업. 목요일. 서현에게 안부 전화 걸기. 주방 정리하며 클래식 음악 틀어놓기. 달러 사인 백슬래시 사인 책마업. 금요일. 스케치북에 선 하나 긋기. 지수에게 오늘의 용감함 칭찬해주기. 달러 사인 백슬래시 사인 책마업. 놀랍게도 이 작은 목표들은 그녀의 삶에 다시 비밀을 부여했다. 이불을 개는 것은 그녀의 하루의 질서를 부여했고 10분 산책은 그녀가 KCT의 공기를 느끼도록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요일에 스케치북에 선 하나 긋기였다. 처음에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연필 자국만 남겼지만 다음 주에는 사각형 하나 그리기. 그 다음 주에는 사각형 안에 노란색 칠하기로 발전했다. 색깔이 돌아오고 있었다. 아주 느리지만 확실하게. 14. 소음과의 대결. 지수의 트라우마 증상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소음 예민증이었다. 밤에는 귀마개를 해도 벽시계 소리, 자동차 소리, 심지어 남편의 책장 넘기는 소리까지도 그녀에게는 폭력처럼 느껴졌다. 상담 6주 차. 안 박사는 지수에게 점진적 노출 치료를 제안했다. 지수 씨, 당신을 괴롭히는 소리는 실제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에 덧씌워진 덜일적의 불안입니다. 우리는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안전한 환경에서 소음을 스스로 통제하며 들어야 합니다. 민주는 그녀를 도왔다. 그는 그녀가 가장 불안해하는 소리들을 녹음했다. 별표 사인 한 단계 현관문 닫히는 소리, 어릴 적 아버지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소리, 별표 사인 2단계 민준이 거실에서 걷는 소리, 별표 사인 3단계 시계 초침 소리 증폭. 그들은 거실에 앉아 지수가 이어폰을 끼고 녹음된 소리를 듣는 훈련을 시작했다. 지수는 소리가 시작될 때마다 몸을 움츠리고 식은땀을 흘렸다. 안 돼. 멈춰. 쿵, 쿵. 아버지가 오고 있어. 그녀는 과거의 공포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민주는 침착하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괜찮아. 이건 녹음된 소리야. 아버지는 없어? 여기는 KCT, 우리의 안전한 집이야. 내 옆에는 민준이가 있어?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정지 버튼을 누를 수 있어? 넌 지금 안전해. 넌 이 소리를 통제할 수 있어?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의 정지 버튼을 눌렀다. 소리가 멈췄다. 그녀는 통제력을 되찾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이 훈련은 매일 10분씩 진행되었다. 소리의 볼륨은 점진적으로 올라갔고 그녀가 소리에 반응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3개월 후 지수는 귀마개 없이 잠을 자기 시작했다. 여전히 소음에 예민했지만 소리가 그녀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때 지수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민준의 숨소리를 들었다. 이 소리는 현재의 평화로운 밤의 소리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15. KCT와의 화해. 치료가 진행되고 작은 성취들이 쌓여가면서 지수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멈춰있는 상태로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느린 속도로 전진하는 상태였다. 가장 큰 변화는 KCT에 대한 인식이었다. 낯설고 단절된 도시였던 KCT는 이제 그녀가 재활하고 성장하는 공간이 되었다. 지수는 서현에게서 받은 스케치북을 들고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10분 산책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1시간 관찰로 이어졌다. 그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은행나무 잎의 노란색, 잔디밭의 푸른색, 그리고 햇빛에 반짝이는 나뭇가지의 갈색을 스케치북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다시 연필을 잡고 색을 칠하자 잃어버렸던 삶의 에너지가 미세하게 남아 손끝으로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그림은 여전히 우울했고 대부분 회색이나 검은색을 배경으로 했지만 그 속에는 항상 희망을 상징하는 작은 노란색 점이나 단전을 상징하는 민준의 어깨 모양이 포함되어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문화센터 게시판 앞에서 멈춰 섰다. 예전에 등록했다가 중도 포기했던 성인 미술 강좌 포스터였다. 예전처럼 적지로라도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의무감이 아닌 별표 쌓인 내가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다 별표 쌓이는 순수한 욕구로 그녀는 등록을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와 민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민준아, 나 미술 강좌 다시 등록하려고. 이번에는 누구랑 친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민준은 그녀를 품에 안고 활짝 웃었다. 정말 잘했어, 지수야.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뭔가를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언제든지 내가 데려다 줄게. 아, 혹시 몰라. 거기서 내 인생 최고의 작품이 나올지도. 지수는 강좌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람들과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림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내면의 소음이 줄어들고 그녀의 손이 다시 붓을 잡을 수 있게 되자 그녀의 그림은 깊은 감정을 담기 시작했다. 16. 무지갯빛 오후. 1년 후. 지수는 더 이상 무채색 오후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매달 상담을 받았다. 그녀의 트라우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녀의 삶 전체를 지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을 끌어안는 방법을 배웠다. 그녀의 삶은 치유 중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민준과의 관계였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비밀을 만들지 않았다. 민준은 지수의 불안과 우울을 이해하고 지수는 민준의 지친 하루를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가 되었다. 민준아, 오늘 내 그림에 처음으로 빨간색을 썼어. 저녁 식사 중 지수가 말했다. 민준은 놀라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정말? 무슨 색깔이야? 분노야? 열정이야? 아니면 사랑? 지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이제 억지 웃음이 아니었다. 내 어릴 적 상처를 표현한 그림에 아주 작은 점으로 빨간색을 썼어. 그건 분노야. 나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분노. 하지만 그 분노가 나를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분노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해. 그 분노는 이제 내 안의 힘이 되었어.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수에게 다가가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지수야, 정말 고마워. 내가 그 힘을 되찾아줘서. 지수는 마인드 카페에 마지막 글을 남기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처음 글을 올렸던 무채색 오후 닉네임이 아닌 새로운 닉네임으로 제목 무채색 오후를 지나 무지갯빛 새벽으로 작성자 새벽빛 물결 숲속 의밤님 새벽별님
그리고 과거의 무채세고후님께 1년 전 저는 아무것도 즐겁지 않고 삶의 목표를 잃은 채 낯선 도시의 그림자 속에 침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망가졌다고 생각했고 저의 불완전한 어둠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작은 조언, 따뜻한 차 한 잔과 노란 은행나무 잎에서 시작된 작은 발걸음이 저를 구원했습니다.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고 저의 상처와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과의 연결을 다시 시도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소음에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그림을 그립니다. 제 그림에는 여전히 어둠이 있지만 그 안에는 통제된 분노의 빨간색, 남편의 사랑을 상징하는 따뜻한 주황색, 그리고 친구의 우정을 상징하는 믿음직한 파란색이 존재합니다. 저는 아직 완벽하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별표 쌓인 치유 중인 사람 별표 쌓인이고 이것이 제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목표입니다. 삶의 목표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별표 쌓인 보늘 하루, 나 자신에게 친절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대는 것 별표 쌓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희미한 빛이라도 찾아 자신만의 무지갯빛 오후를 맞이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새벽빛 물결 드림. 글을 올리고 지수는 태블릿을 덮었다. 오후의 햇살이 블라인드 틈을 넘어 거실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다. 더 이상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오후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별표 쌓인 치유의 온기로 가득 찬 무지갯빛 오후 별표 쌓인이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케치북을 들었다. 그녀는 은행나무가 있는 창밖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창밖의 풍경은 획일적인 아파트 단지와 복잡한 도로였지만 지수의 눈에는 아름답게 노을지는 희망의 풍경이었다. 그녀는 연필을 들고 그림 중앙의 붓으로 가장 따뜻한 노란색을 칠했다. 태양이었다. 그리고 그 태양 옆에 그녀는 붓으로 작은 미소를 덧그렸다.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의 미소였다. 제3부 새로운 계절의 새 파트 3 더 컬러 오브 A 뉴 시전 17 회복의 언어. 지수가 문화센터 미술 강좌에 등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녀는 더 이상 강좌를 빔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림은 그녀의 고통과 회복을 세상에 드러내는 유일한 언어였다. 그녀의 그림들은 여전히 어둡고 깊은 감정의 침전물을 담고 있었지만 그 어둠 속에는 언제나 명확하고 통제된 희망의 색깔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특히 복합 트라우마 치료 과정에서 느꼈던 별표 쌓인 반전지대 세이프 존 별표 쌓인을 캔버스에 담는 데 몰두했다. 짙은 먹색과 암청색의 배경, 그 한가운데에 남편 민준을 상징하는 따뜻한 주황색과 갈색의 붓터치가 뭉쳐져 있었다. 지수 씨, 미술 강좌의 강사인 차 교수가 그녀의 작품 앞에 멈춰섰다. 중년의 차 교수는 지수의 작품이 단순한 취미 이상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어둠 속에 담긴 진정성이 흔한 밝은 풍경보다 훨씬 더 강렬한 빛을 발합니다. 지수 씨는 단순히 대상을 그리는 게 아니라 회복의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이 주황색 선이 당신의 어둠을 완전히 감싸고 있군요. 놀라운 통제력입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예전 같으면 칭찬을 들어도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했을 테지만 이제는 미소 지을 수 있었다. 이 주황색은 저의 남편이자 저의 귀마개입니다. 귀마개라니 멋진 표현입니다. 지수 씨의 그림에는 고통이 존재하더라도 나는 안전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곧 연말 전시회를 열 겁니다. 지수 씨, 당신의 그림을 세상에 내보이세요. 이 그림은 분명 누군가에게 필요한 이야기일 겁니다. 18 회색 그림자의 속삭임. KCT 문화센터의 작은 갤러리에서 성인 미술 강좌 연말 전시회가 열렸다. 지수는 자신의 그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두려웠지만 민준과 서현의 격려에 힘입어 4점의 그림을 출품했다. 전시회 당일, 지수는 갤러리 구석에 서서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봤다. 많은 사람이 그녀의 그림 앞에서 잠시 머물렀다.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함께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다. 점심 무렵, 한 젊은 여성이 지수에게 다가왔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고 지수가 1년 전 겪었던 무기력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저, 혹시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이세요? 온통 회색의 모노톤으로 채워진 캔버스 위에 아주 작고 외로운 노란색 점이 수없이 찍혀있는 그림이었다. 네, 제가 그렸어요. 지수가 대답했다. 저는 이 그림에서 제가 갇혀있는 깊은 구멍을 봤어요. 모든 것이 무의미한데
사는 것만 힘들죠.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구멍에서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젊은 여성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지수는 그녀의 이름이 미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지수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예전의 나라면 당황해서 도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안 박사의 치료와 마인드 카페에서의 경험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상처를 공유하는 변결의 힘을 알고 있었다. 미라 씨. 지수는 차분하고 온화하게 말했다. 저도 그 구멍에 1년 넘게 갇혀 있었어요. 제 닉네임은 한때 무채색오후였어요. 내일이 회색이었죠.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수는 미라를 벤치로 이끌었다. 저는 그림 속에 그 작은 별표 사인 노란 점 별표 사인을 찾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제 첫 번째 노란 점은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였어요. 두 번째는 디불객이었죠. 당신의 목표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오늘 하루 당신 자신에게 친절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사소한 일 하나를 목표로 삼아보세요.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댔어요. 이 그림은 제가 그 작은 점들을 찾아 구멍을 메워나가는 과정을 기록한 일지예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미라는 눈물을 닦았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그림이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가 저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날 밤 민주는 지수의 어깨를 안았다. 지수야, 내가 미라 씨에게 해준 이야기 들었어. 이제 너는 단순히 회복 중인 사람을 넘어섰어. 너의 상처는 이제 다른 사람을 비추는 별표 사인 새벽빛 물결 별표 사인이 되었어. 지수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고통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사명처럼 느껴졌다. 19 KCT 우리의 색깔. 그로부터 1년 후 지수는 매달 안 박사를 찾아가고 있었지만 복용하는 약물의 양은 현저히 줄었다. 그녀의 삶은 안정화되었고 그녀의 그림은 KCT 지역 예술계에서 조금씩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이 치유 중인 동시에 성장 중이라고 느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서울 본사에서 온 이직 제안서를 들고 왔다. 상무 승진과 함께 서울 본부장 자리였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기회였다. 지수야,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하지만 내가 결정할 수 없어. 민주는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지수의 손을 잡았다. 내가 이 KCT에 남아있는 이유는 내가 여기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야. 내가 이곳에서 다시 그림을 시작했고 내가 여기서 다시 미소를 찾았잖아. 너의 별표 사인 단전지대 별표 사인은 이제 건물이 아니라 이 도시. 그리고 내가 붓을 잡을 수 있는 이 작업실이야.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 서울로 돌아갈게. 하지만 내가 결정해. 지수는 잠시 침묵했다. KCT는 처음에는 그녀를 고립시킨 낯선 회색 도시였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그녀가 가장 나약했을 때 그녀를 조용히 품어준 별표 사인 회복의 공간 별표 사인이 되었다. 이곳에는 그녀의 상담 의사가 있었고 그녀의 작업실이 있었으며 그녀가 처음 용기를 내어 도움을 준 미라와 같은 새로운 연결이 있었다. 지수는 민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우리 이제 KCT가 좋아. 민준아, 서울로 다시 도망치듯 떠나고 싶지 않아. 우리가 함께라면 우리의 단전지대는 어디든 될 수 있지만 나는 이곳에서 나의 새로운 색깔을 찾았어. 나는 여기서 그림을 그려야 해. 민주는 활짝 웃으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래, 지수야. 우리 KCT에 남아. 우리의 색깔을 만들어가자. 몇 달 후, 지수는 KCT의 오래된 상가를 개조하여 작은 작업실 겸 갤러리를 열었다. 갤러리의 이름은 별표 사인 새벽빛 물결 스튜디오 별표 사인이었다. 개관일. 서현이 서울에서 꽃을 들고 달려왔고 차 교수와 미라를 포함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찾아왔다. 갤러리의 벽에는 지수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더 이상 회색만 가득한 그림은 없었다. 그녀의 그림에는 이제 다양한 색깔이 조화롭게 넘실거렸다. 통제된 분노의 빨강, 무조건적인 사랑의 주황,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우정의 파랑이 캔버스를 가득 채웠다. 지수는 갤러리 중앙에 서서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 활짝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치유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완전히 괜찮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트라우마와 상처를 끌어안고 그것을 세상과 연결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별표 사인 새로운 계절의 색깔을 입은 화가 별표 사인이었다. 그녀의 창문 너머로 KCT의 햇살이 깊게 쏟아져 들어왔다.
가장 따뜻한 노란색이었다. 제4부 새벽빛의 연대 파트 4 더 살러데러티 오브 단 나잇 22 민준의 그림자 그리고 주황색의 재정이 지수가 여성회관 워크샵을 통해 사회적인 활동을 넓혀가면서 남편 민준에게는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다. 민준은 지수의 성장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고 지수가 KCT에 남기로 결정한 것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나 서울 본사 상무 승진 제안을 거절한 이후 KCT 지사에서의 그의 업무는 이전처럼 역동적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훌륭한 관리자였지만 지사의 업무 자체가 본사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루틴한 일들이 많았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은 지수에게 요즘 내 삶의 색깔은 뭘까? 하고 묻더니 혼자 쓴웃음을 지었다. 예전에는 주황색이었지. 내 어둠을 감싸는 희망의 색깔. 지금은 글쎄 나는 내 그림을 지탱하는 짙은 암청색 배경 같아. 꼭 필요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색. 지수는 붓을 내려놓고 그의 손을 잡았다. 민준아, 절대 그렇지 않아. 암청색은 고립과 불안의 색이었지만 지금은 달라. 내가 가진 암청색은 별표 쌓인 무조건적인 안정감과 깊은 뿌리 별표 쌓인의 색이야. 너는 내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캔버스 그 자체야. 내가 흔들리면 내 그림은 존재할 수 없어. 민준은 그녀의 말에 깊은 위로를 받았다. 그는 지수의 단전지대가 되어주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때로는 그 역할에 자신의 정체성이 매몰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했던 것이다. 게다가 지수가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내 그림에서 주황색은 여전히 건재해. 너는 이제 별표 쌓인 나의 주황색 기막의 별표 쌓인을 넘어섰어. 너는 새벽빛 물결 스튜디오의 단단한 주춧돌이자 나의 창작열을 불태우는 태양이야. 내가 없었다면 이 스튜디오도 이 워크샵도 지금의 나도 없어. 짙은 코발트 블루와 주황색이 역동적인 소용돌이를 이루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제 지수를 지키는 주황색이 아닌 별표 쌓인 지수와 함께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동행자로서의 주황색 별표 쌓인으로 재정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커리어 대신 KCT에 남기로 한 결정이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와 삶 전체를 통틀어 가장 별표 쌓인 빛나는 선택 별표 쌓인이었음을 확신했다. 23. 미라의 새로운 노란 점. 지수의 워크샵이 끝난 후 미라는 스튜디오에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 언니, 저도 워크샵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앉아서 제 고통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언니처럼 큰 트라우마를 겪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무능하고 나태해서 이 모양인 것 같아요. 지수는 미라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미라 씨, 트라우마에는 크기나 등급이 없어요. 당신이 느끼는 고통이 당신을 압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무능함과 나태함은 구멍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는 회색 그림자의 속삭임일 뿐이에요. 당신은 스스로를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그저 도움을 받아야 할 뿐이에요. 미라는 결국 다음 기수의 그룹 워크샵에 참여했다. 워크샵에서 그녀는 자신의 캔버스에 온통 회색의 안개만을 칠했다. 하지만 마지막 시간, 지수의 격려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붓을 들었다. 이건 제 가장 작은 별표 쌓인 새로운 노란 점 별표 쌓인이에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회색 안개 한가운데에 아주 작은 노란색 점을 찍었다. 저는 내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제가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돈을 버는 것보다 제가 세상에 무언가를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이 노란 점은 별표 쌓인 나의 첫 번째 책임감 별표 쌓인이에요.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라를 껴안았다. 미라 씨, 당신의 노란 점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이 방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당신의 노란 점을 응원하고 지지할 거예요. 미라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후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스튜디오를 찾아왔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무기력함 대신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생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녀는 KCT의 작은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성실함과 조용한 친절함 덕분에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24. 그 새벽빛 물결의 확장. 지수의 명성은 KCT 내에서 조용히 퍼져나갔다. 지역 신문에서는 그녀의 새벽빛 물결 스튜디오와 여성회관 워크샵에 대한 기사를 실었고 그녀를 별표 쌓인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킨 회복의 화가 별표 쌓인라고 칭했다.
이 기사는 놀랍게도 서울의 유명 화랑 큐레이터인 별표 사인 보태성 관장 별표 사인의 눈에 띄게 되었다. 오 관장은 KCT로 직접 지수를 찾아왔다. 그는 스튜디오의 분위기와 지수의 그림들을 꼼꼼하게 살폈다. 지수 씨, 보 관장이 말했다. 당신의 그림은 기술적인 완벽함을 넘어선 진정성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둠과 빛의 대조는 매우 강렬합니다. 저는 당신의 작품을 서울에서 전시하고 싶습니다. 지수는 믿기지 않았다. 서울, 화랑, 개인전. 한때 그녀를 질식시켰던 그 거대한 도시의 중심부로 그녀의 상처와 회복의 기록이 담긴 그림들을 들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뛰게 하면서도 불안하게 만들었다. 관장님, 제 그림은 너무 어둡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밝고 화려한 그림을 좋아하는데 지수가 주저했다. 그 반대입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이 내면의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림은 그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속삭이는 동시에 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명확한 희망의 신호를 보냅니다. 지수 씨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별표 사인 고통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별표 사인을 만들고 있어요. 당신의 회복은 이제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민준과 차 교수의 적극적인 격려와 미라를 비롯한 워크숍 참가자들의 간절한 지지에 힘입어 지수는 서울 개인전을 수락했다. 그것은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지수가 트라우마의 늪에서 완전히 걸어나와 세상과 당당히 마주하겠다는 별표 사인 선언 별표 사인과 같았다. 25. 새로운 계절의 색깔. 지수는 개인전을 준비하며 자신의 그림들을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시회 준비로 바쁜 어느 날 서현이 KCT로 내려왔다. 그녀는 지수의 그림 작업과 워크숍 활동을 도왔다. 언니, 대단해. 서현이 지수에게 물감을 건네며 말했다. 언니는 상처를 숨기지 않고 그걸 세상과 연결하는 용기가 있어. 언니의 그림은 정말 착한 예술이야.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빛이 되어주는 커뮤니티를 언니가 만들고 있잖아. 지수는 서현의 말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그림은 더 이상 개인적인 고통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별표 사인 공유된 회복의 언어 별표 사인이었다. 서울 개인전이 열리던 날 KCT에서 민준, 서현, 차 교수, 그리고 미라를 포함한 여성회관 워크숍 참가자들이 단체 버스를 대절하여 올라왔다. 갤러리 입구에서 그들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새벽빛 물결 스튜디오의 단단한 지지대를 상징하는 듯했다. 전시회장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오 관장은 지수를 소개하며 그녀의 예술이 단순한 미학을 넘어선 별표 사인 치유의 힘 별표 사인을 지니고 있음을 역설했다. 지수는 중앙에 걸린 자신의 그림들을 보며 1년 반 전 고립되어 무채세고 후에 갇혀있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삶은 가장 따뜻하고 가장 단단하고 가장 밝은 새벽빛 물결의 색깔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고통은 그녀를 짓밟지 못했다. 오히려 그 고통은 그녀를 세상과 연결하고 다른 이들을 비추는 별표 사인 강렬한 빛의 근원 별표 사인이 되었다. 지수는 관람객들 속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민준의 주황색 코트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 미라의 노란색 스카프를 보았다. 지수는 그 모든 색깔들을 자신의 캔버스에 담아 계속해서 이어나갈 별표 사인 새로운 계절의 이야기 별표 사인을 준비했다. KCT. 그들의 안전지대는 이제 서울까지 확장되어 세상의 모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희망의 빛을 보내고 있었다. 유명 화랑의 넓은 공간에 걸린 지수의 그림들은 그 어떤 화려한 색채보다도 강렬한 정서적 진정성을 뿜어냈다. 특히 트라우마와 무기력에 짙은 어둠 속에서 피어난 별표 사인 노란 점 별표 사인과 별표 사인 주황색 안전지대 별표 사인은 관람객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개인전은 단순히 지수 한 사람의 성공을 넘어섰다. 전시회 기간 동안 별표 사인 새벽빛 물결 스튜디오 별표 사인과 KCT에서 진행하는 회복 워크숍에 대한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수많은 관람객이 지수에게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고립감과 우울증을 고백했고 지수는 그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했다. 지수 씨의 그림은 벽을 허물었습니다. 보태성 관장이 말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예술은 완벽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별표 사인 상처 입은 영혼들의 진정한 연결 별표 사인입니다. 당신은 예술을 통해 커뮤니티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기간 동안
민주는 휴가를 내고 매일 서울에 올라왔다. 그는 더 이상 지수를 지키는 주황색 배경이 아니었다. 그는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고 쏟아지는 질문과 관심 속에서 지수가 압도당하지 않도록 조용히 서포트하는 별표 사인 빛나는 조력자 별표 사인이었다. 그의 미소는 지수가 이룬 모든 성취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을 담고 있었다.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 새벽빛 물결 화가님. 민주는 서울의 한적한 카페에서 지수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내 삶의 가장 큰 자부심이야. 상무 승진 대신 KCT에 남기로 한 건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 지수는 웃으며 민준의 손을 잡았다. 우리의 별표 사인 새로운 계절의 색깔 별표 사인을 서울에서도 마음껏 보여줄 수 있어서 행복해. 이제 곧 KCT로 돌아가서 우리의 진짜 뿌리인 그곳에서 이 경험들을 녹여낼 거야. 27 미라의 주황색 도전 서울 개인전이 끝나고 지수는 KCT로 돌아와 워크샵에 집중했다. 워크샵은 이제 지수에게 단순한 활동이 아닌 자신의 회복 과정을 별표 사인 공유하고 확장하는 사명 별표 사인이 되었다. 미라는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매번 스튜디오에 들렀다. 그녀의 성장은 눈부셨다. 회색 안개 속에 외로이 빛나던 별표 사인 노란 점, 책임감, 별표 사인은 이제 확신에 찬 별표 사인 주황색 도전 별표 사인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언니, 미라가 말했다. 저 도서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하려고 해요. 어릴 때부터 꿈꿨던 별표 사인 플로리스트 별표 사인을 배우고 싶어요. 도서관은 안정적이었지만 제 안에 별표 사인 색깔 별표 사인을 표현하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커져요. 지수는 기뻐하면서도 미라의 불안감을 읽었다. 주저하는 것 같네. 두려워. 내 실패할까 봐 너무 무서워요. 도서관 일은 안전했어요. 꽃꽃이는 모든 게 낯설고 다시 혼자서 낯선 세상과 부딪혀야 하잖아요. 다시 예전의 무기력한 저로 돌아갈까 봐 겁나요? 미라 씨, 기억해요. 별표 사인 새벽빛 물결 별표 사인은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새로운 도전은 당신의 별표 사인 주황색 안전지대 별표 사인가 될 거예요. 도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은 당신의 꿈이 그만큼 간절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넘어질 때 저와 워크샵의 언니들이 당신의 곁에 있을 거예요. 별표 사인 변대 별표 사인은 당신이 혼자 서 있을 수 있도록 기꺼이 당신의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미라는 용기를 내어 플로리스트 학원에 등록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별표 사인 꽃의 색깔과 이름을 5가지 외우기 별표 사인이었다. 미약하지만 구체적인 이 목표는 그녀를 다시 세상과 연결하는 강력한 끈이 되었다. 며칠 후 그녀는 스튜디오에 자신이 처음 만든 작은 꽃다발을 들고 왔다. 노란색 국화와 주황색 장미가 조화롭게 섞인 꽃다발이었다. 이건 언니와 민준 오빠를 위한 거예요. 저의 별표 사인 노란 점 별표 사인과 별표 사인 주황색 안전지대 별표 사인을 합친 색깔이에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색깔을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미라는 환하게 웃었다. 28 서현의 귀환과 경원한 우정의 파랑지수가 서울 개인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KCT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던 어느 날 서울에 있던 친구 서현에게서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다. 지수야, 나 KCT로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직장을 옮기게 됐어. KCT 지사로 발령 났어. 지수는 기쁨과 동시에 걱정이 앞섰다. 서현은 서울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전화를 통해 서현은 솔직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사실 나도 요즘 좀 힘들었어. 지수야. 회사 일이 너무 반복적이고 서울에서의 삶이 너무 경쟁적이고 피상적으로 느껴졌어. 내가 KCT에서 진짜 삶의 색깔을 찾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내가 잃어버린 별표 사인 사소한 행복 별표 사인과 별표 사인 변결감 별표 사인을 다시 찾고 싶어졌어. 내가 보내준 편지처럼 내 삶에도 쉼표가 필요해. 서현아. 지수는 목이 메었다. 한때 자신의 어둠을 서현에게 짐 지우고 싶지 않다며 밀어냈던 과거가 떠올랐다. 이제는 그 반대가 된 것이다. 지수의 회복이 서현에게 영감을 주어 서현이 별표 사인 자기 치유 별표 사인을 위해 지수의 곁으로 오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서현은 KCT로 이사 온 후 지수와 함께 새벽빛 물결 스튜디오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서현의 밝고 사교적인 성격은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지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서현은 워크샵 참가자들의 소모임을 조직하고 스튜디오의 홍보와 행정적인 일을 도맡아 지수가 오롯이 그림과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서현의 존재는 지수에게 별표 사인 병원한 우정의 파랑, 트러스터디 블루 오브 프렌드시프, 별표 사인을 상징했다. 파란색은 지수에게 트라우마 속에서 어머니의 무력감을 상징하는 슬픔의 색깔이기도 했지만 서현의 합류로 인해 별표 사인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지지 별표 사인의 색깔로 제정이 되었다. 우리가 20살 때 함께 나눈 비밀들, 함께 겪었던 모든 일들이 다 뭔데? 우정이라는 건 서로의 어둠을 기꺼이 함께 들어주는 거야. 서현이 과거에 했던 말이 지수의 귓가에 다시 울려 퍼졌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어둠을 들어주는 것을 넘어 서로의 빛을 밝혀주는 동반자가 되었다. 29 KCT 영원한 안전지대의 완성. KCT는 이제 지수와 민준에게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 별표 사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성직 별표 사인이자 별표 사인 병원한 안전지대 별표 사인가 되었다. 지수는 KCT를 배경으로 한 연작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란색이 가장 강렬하게 빛나는 작품이었다. 사랑과 우정이 합쳐진 주황색과 파란색이 역동적인 대비를 이루었다. 소음을 상징하는 짙은 검은색과 그 소음을 잠재우는 민준의 존재, 주황색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지수의 그림은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지수는 새벽빛 물결 스튜디오를 통해 지역 예술가들과 교류했고 KCT는 더 이상 낯선 도시가 아닌 별표 사인 치유와 연결의 중심지 별표 사인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지사의 업무가 루틴해지더라도 퇴근 후 스튜디오에 와서 지수의 그림을 보며 위안을 얻고 워크샵 참가자들의 작은 성취에 함께 박수를 쳐주며 별표 사인 내 삶의 주황색 역할 별표 사인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는 지수의 회복이 자신의 성장과 분리될 수 없음을 완전히 이해했다. 그의 삶은 승진이나 높은 연봉 대신 별표 사인 사랑하는 이의 미소 별표 사인라는 가장 고귀한 목표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민준의 일기 발췌. 오늘은 지수 씨가 미라에게 줄 작은 캔버스에 노란 점을 그리는 것을 도와주었다. 지수 씨의 손은 이제 떨리지 않는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하다. 내가 이 KCT에 남아있는 이유, 그리고 내가 이 직장에서 루틴한 업무를 견디는 이유는 바로 이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다. 나는 지수 씨의 그림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가장 흔들리지 않은 별표 사인 병원의 새벽빛 별표 사인이다. 30 종결 영원한 새벽빛 물결. 지수가 개인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미라가 플로리스트로 첫 발을 내딛고 서현이 KCT로 이사 온 지 2년이 되었다. 지수는 더 이상 별표 사인 치유 중인 사람 별표 사인이라는 표지판을 달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상처를 완전히 끌어안고 그것을 세상에 내보이며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별표 사인 관성된 화가 별표 사인이었다. 어느 날 지수는 자신이 처음 글을 올렸던 익명심리 상담 커뮤니티 별표 사인 마인드카페 별표 사인의 마지막 글을 남기기로 했다. 닉네임은 여전히 별표 사인 새벽빛 물결 별표 사인이었다. 제목 무채색 오후가 영원의 새벽빛이 되기까지. 작성자 새벽빛 물결. 숲속 의밤님, 새벽별님, 그리고 저의 모든 노란 점을 응원해 주신 분들께. 제가 처음 이곳에 글을 올렸을 때 제 삶은 짙은 회색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의 트라우마, 불안, 그리고 고립감은 저를 질식시켰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무채색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과 제 남편의 무조건적인 사랑, 주황색, 그리고 친구의 흔들림 없는 우정, 파란색, 덕분에 저는 노란 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성취는 저를 전문가의 도움으로 이끌었고 저는 마침내 저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KCT에서 별표 사인 새벽빛 물결 스튜디오 별표 사인을 운영하며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저의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저를 짓밟는 어둠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비추는 별표 사인 강렬한 빛의 근원 별표 사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라 씨처럼 자신의 노란 점을 주황색 도전으로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희의 치유가 끝없이 이어지는 별표 쌓인 정원한 새벽빛 물결 별표 쌓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치유도 결코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끝이 아니라 별표 쌓인 내일 새롭게 나를 발견하는 희망의 끝없는 여정 별표 쌓인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주변에는 당신을 지지하는 별표 쌓인 주황색 안전지대 별표 쌓인와 별표 쌓인 파란색 믿음 별표 쌓인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 커뮤니티의 익명 뒤에서 벗어나 현실 속의 사람들에게 직접 제 그림과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이곳에 글을 쓰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별표 쌓인 새벽빛 물결 스튜디오 별표 쌓인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가장 아름다운 색깔을 찾으시기를, 그리고 그 색깔을 세상과 공유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원한 새벽빛 물결 드림. 글을 올리고 지수는 태블릿을 덮었다. 스튜디오 창문으로 KCT의 가장 따뜻하고 눈부신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지수는 스케치북을 들었다. 이제 그녀의 캔버스에는 더 이상 회색 그림자가 없었다. 그녀는 별표 쌓인 미라의 노란 점 별표 쌓인과 서현의 파란색 미소, 그리고 별표 쌓인 민준의 주황색 코트 별표 쌓인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별표 쌓인 새로운 계절의 KCT 풍경 별표 쌓인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사랑과 연대,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영원한 새벽빛 속에서 계속될 것이다. 그녀는 붓을 들고 새로운 색깔을 캔버스 위에 덧칠하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